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여야가 전국 주도권을 놓고 격돌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두고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신 이수진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네. 출연을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파란색 의상이 강렬하게 민주당 의원이시구나 생각을 네. 하게 하네요. 쨍하죠? 네, 쨍합니다. 네, 그동안 건강히 잘 계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그 정기국회 첫 관문인 대정부 질문 오늘 이제 그 막이 올랐는데 네. 예상대로 여야 간의 뜨거운 창궐 방패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그 야당은 영빈관 신축 논란 그리고 이제 수해 대응,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이제 화력을 집중한 모습이었는데 정부 측의 입장과 답변 오늘 잘 지켜보셨을 텐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방금 말씀하신 영빈관 신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역할, 네.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어쩌지 못한다 이런 세간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자꾸 이런 문제가 대정문 질문의 주요 요지가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김건희 리스크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국정농단, 제2의 국정농단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위기처럼 보이는 모습들 이번 국회에서 잘못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역시 오늘 정부는 너무나 안일하고 그리고 좀 무책임한 그런 발언으로 그런 답변으로 일관해서 좀 사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민생을 챙기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또 포항을 일요일 날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도부가. 네. 그래서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포스코도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 부처라든지 국회가 한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 정부나 여당에서는 뭐 포스코 경영진 찍어내기 내지는 이제 문제를 좀 진상조사 뭐 이렇게 지금 당장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보다는 이제 그런 자세가 참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신당역의 스토킹 피해자 살인 사건 이거 굉장히 네.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 어떤 해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는 게 저희 국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서는 정춘숙 의원께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내셔서 지금 여가위 법안 소위에서 지금 회부가 돼 있는데요.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정부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좀 너무 강경한 기조인 것 같다. 지도부 좀 강경하다.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부 입장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은 한마디로 정말 복마전입니다. 실제로 극우 유튜버, 대통령 친구 아들, 친인척, 김건희 여사 지인 등이 사적 인연에 기반해서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사과라든지 어떤 해명 같은 것들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통령 공간 공사 업체도 수의 계약으로 맺어졌는데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다. 그리고 또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가 돼서 참석을 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초청장 관련해서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기록물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 오픈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핫하죠.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해서 처음에는 496억
이 정도였는데 여기에 추가된 부처 예산이 또 307억이 쓰여졌습니다. 네. 그런데 영빈관 신축 예산이 879억 원이 추가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 의원께서 밝혀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국방부, 또 합참 이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거 국민들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문 그 범죄 일람표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289회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론을 보시면 60% 이상이 김건희 여사 그 좀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대통령실이나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 좀 소상하게 조사하고 바로잡고 그렇다라면은 사실 특검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내놓는 게 없어서 네. 결국 국민 여론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정부 측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답변을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여당의 또 그 야당 측에서 야당 측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그 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또 태양광 비리 의혹 같은 문정부 심판론을 이제 파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검경의 수사망도 점차 더욱더 이렇게 압박이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 차원에서 어떤 그 대응책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윤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는 마치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에 호도했지만 결국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2018년 이전에는 잘 몰랐다라는 이 발언을 또 문제 삼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비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알았냐 몰랐냐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이게 변죽만 올리다가 이제 알맹이가 없고 또 발언을 문제 삼다 보면서 이게 좀 약간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털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게 없나. 마치 인디안 기우제식으로 이렇게 털어댔는데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털이라도 좀 뽑아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전형적으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탄압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흔한 그 서면 조사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하고 또 대면 조사하고 뭐 압박 조사도 받고 이러는데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또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경기도청 법인카드 이용 관련해서는 130곳을 압수수색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들께서도 보니까 63.4%가 불공정하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털 때까지 나올 때까지 터는 이런 수사 방식은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치 탄압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치 탄압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고 또 검찰과 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선의 그 주호영 의원이 또 새 원내 사령탑이 됐는데요. 원내대표만 해도 3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그 바른정당 했었고, 또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에서 또 원내대표를 했는데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래서 또 친윤 특채가 좀 였다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분위기일까요? 좀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환영과 견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제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내대표 되신 거 축하드리는데요. 네. 일단은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좀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정치 그리고 협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세우신다라면은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환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 정치 권력의 줄서는 윤발하기
그 원내대표가 되신다라면은 저희는 야당답게 강경하게 이제 좀 견제를 할 것이고요. 네. 사실 주호영 의원께서는 뭐 친윤색채가 좀 적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비대위원장을 네. 또 낙점받았다 이렇게 네. 또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또 경쟁한 이용호 의원이 생각보다 그 많은 표를 얻은 네.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우리 그 당 안에서 국민의힘 당 안에서 약간 너무 그 권력에 집중하는 그런 당의 모습이 아니라 좀 당이 당답게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뭐 약자와의 동행, 뭐 호남과의 동행, 또 청년 정치, 빈부격차 해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이 동행이라는 게 윤 대통령과의 동행이 아니라 국민과의 동행을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저희는 좀 진정한 동행을 하는 원내대표, 또 여당 원내대표로서 저희가 좀 바라보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권력 투쟁에 휘말려 들지 말고 또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협치 이렇게 통해서 또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민생 정치를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나눠볼 이야기는 이제 그 노란 봉투법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노란 봉투법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제 그 쟁점 사안으로 부상을 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합심을 해서 반드시 이번에 그 처리를 하겠다 외치고는 있지만 그 쉽지는 또 이렇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동 전문가이신 그 의료원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앞서 노란 봉투법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근데 이 정의당과 이제 그 같은 노선을 걷고는 있지만 큰 틀은 조금 그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저도 노란봉투법 일명 이제 노조법 3조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 당에서는 전반기에서도 개정안을 냈던 의원님이 계셨는데요. 한노회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해외 사례를 좀 보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럽 국가에서는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만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쟁의행위, 이제 파업이죠. 그 자체에는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나마 이 손해배상을 적용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소송 가액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이외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그 내용이고요. 제가 이렇게 손해배상의 적용 예외만을 적용하는 반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에 더해서 손해배상 적용의 상한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아마 이 손해배상 적용 예외, 그다음에 상한을 적용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규정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만 규정하게 될지 이거는 법안 이제 논의가 필요할 텐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이제 우리 간사께서 얼른 법안 소위에 동의를 좀 해주시면 네. 법안 소위를 열어서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현실을 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는 또 누구나 다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짚어보면요. 사실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재계와 산업계 반발도 있지만 여당 측에서 대통령 거부권 이 카드까지 또 꺼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사실 이게 2014년 쌍용차 사태 때 그때 많은 분들이 해고당하고 그리고 30여 분 가까이 돌아가셨어요. 또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뭐 한진중공업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이때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던 슬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노동자 파업을 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그런 손해배상 청구로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또 이게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나 누군가를 파괴하고 없애는 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에 노란봉투법을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셨는데 네.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치셨다. 이런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면은 우리가 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회가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회가 입법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은 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합의안을 만들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생략하고 거부권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네. 국민들께서도 원치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당이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꼽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또 달리실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정기국회 꽃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스피커로서 또 국회 환노위원이자 운영위원으로서 앞으로 의정활동과 이번 국감 주안점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여당의 실정, 또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공간이고 또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텐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도 민생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할 텐데요. 환노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축소하려는 이런 좀 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정착이 되게끔 하는 것들, 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또 장시간 근로를 좀 획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는 환노위에서의 역할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는 이명박 4대강 관련해서 사실은 녹조 독성이 그냥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이 녹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난맥의 원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그렇다면은 대통령실 좀 전면 쇄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매운 야당의 맛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국감을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짧게 뭐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정말 궁금해서 이게 정기국회 이제 꽃이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분들은 이 국정감사 이거를 정말 기다렸던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많은 부담으로 이거 굉장히 큰 숙제인데 이런 그 부담이 더 크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참 설레이는 마음을 기다리면 좋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와 또 그 여당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좀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좀 잘해야 되고 또 팩트에 기반해서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아프고 어려운 말씀들 듣고 그리고 어디가 간지러운지 그리고 어디가 정말 억울하고 분하신지 제대로 얘기 듣고 그것들을 국정감사에서 실현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데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네. 우문의 현답 현답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그 파워 인터뷰에서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전략 그리고 주요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노란 봉투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